안녕하세요. 어제는 저희가 그 경찰청 본청 앞에서 어, 집회 시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귀가를 좀 늦게 했고, 귀가를 늦게 한 이유가 조금 있는데, 그 언론사 기자하고 좀 만나려고 했었는데, 그 위치가 김포공항까지 또 이동을 했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시간적으로도 많이 그 대화를 나눌 수도 없겠다 싶어서 마무리를 짓고 저는 그냥 귀가를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어제 사실 뭐, 집회에 참여한 숫자가 극히 소수였어요. 그런 면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좀 힘이 빠지는 그런 거지만은 집회의 목적이 부실 수사에 대한 부분을 좀 알리고자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제 집회를 다 마치고 거기에 경찰청 정보관과 그다음에 집회 시위를 어, 그 관할하는 책임 경찰관하고 집회 후에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리고 그 집회하는 시간 동안 그 내용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20분 이상은, 20분에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사건 자체가, 서 단위의 경찰이, 그것도 단 한 명이, 수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경찰청 국민신문고에 그 민원을 넣어 놓은 상태예요. 그거를 그 경찰관 분들이 거꾸로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일단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그 일부 공개로 되어 있는 우리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그래도 함축적으로 PPT 자료를 가지고서 설명을 한 내용을 링크를 달아놨어요. 근데 뭐 사실 거기에 첨부를 하고도 싶었는데 첨부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90메가밖에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거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받으시려면은 그 내용을 받으실 수 있는 이메일을 좀 달라라고 해서 지금 그런 내용도 남겨놨고 일단 그 이야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서단위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거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들으신 그 경찰관들은 이거는 국가수사본부, 그 국수부 쪽에 민원을 넣게 되면은 국가수사본부와 그다음에 광역수사대 사이버 수사팀에서 그 내용을 보고서 좀 판단을 하실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그 행안위에 또 질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고발을 한 거는 대검부터 해가지고 중앙지검을 거쳐서 강남경찰서로 이게 이첩이 되었고 그거는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수사는 경찰로 넘어갔던 상황이죠. 근데 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어,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 사실에, 그런 그 진행 상황을 설명을 했을 때, 그 경찰관들도 사실, 이게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하는 중에 이 범죄가 배임이다라고 먼저 그 경찰 쪽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 사건의 내용 자체가 명확하게 좀 전달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 전달된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쪽 그 경찰청, 정보관 이야기나, 그 아마 집회에 관련된 경우는 마포결 경찰서인가 거기에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 두 경찰관의 그 이해도 뭐 이런 거를 따졌을 때 그 사람들은 그거를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그 계약 관계가 쭉 진행이 됐는 거를 기사 내용, 그 다음에 그 공지사항 내용, 그 다음에 계약을 한 당사자가 이 공지 주체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제가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내용들 다 알고 그 다음에 그 개발 용역사가 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들었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그 관계를 또 설명을 했는데, 당연히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현재까지 일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를 완전히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튀어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스테이킹을 했는 게 그 불송치한 그 담당 수사관이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고발자도 모르고 자기들도 못 찾고 그 다음에 그 피의자 측의 진술도 모른다라고 하니까 불송치를 했다. 근데 그 스테이킹 관련되는 진행 상황을 다 설명을 했을 때, 그러니까 계좌에서 계좌로 보내는 계좌번호가 두 개가 있어야지만 이 네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암호화폐도 내 주소에서, 뭐 우리는 통상 지갑이라고 하죠. 내 지갑 주소에서 다른 지갑 주소를 알지 않고서 이 지갑 주소를 지정을 하지 않고서 보낼 어, 이거를 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낼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단계를 모른다. 지갑 주소를 넣지 않고서 스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앱을 개발한 쪽이 누구냐? 그 개발한 쪽에서 데이터베이스 상으로 어떻게 연결을 해놔놓고 그거를 저희 지갑에서 빠져나간 거를 어딘가에 모이도록, 받을 수 있는 지갑 주소로 연결을 했다는 걸 다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명확한 거를 이해를 그,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발자가 진술을 나는 모른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쓰는 이런 경우가 모른다가 아니고 이거는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다 이해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부실 수사가 어디에 있느냐? 서단위에서. 그리고 강남경찰서에는 집중수사팀이라는 게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고, 그 집중수사팀은 그 규모가, 피해 규모가 큰 것만을 다루는 하나의 특별 수사팀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담당 형사가 이야기를 하기를 잔뜩 일을 주고서 처리를 하라고 하니까 처리를 했다.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어서 자기도 그 식용 쪽에 운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는 자기도 그런 요구를 좀 했다. 그리고 국감 질의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 결국에 서 단위에서 그것도 집중수사팀에서 그것도 또 한 명이서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를 했다.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경찰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 정도의 사건은 광역수사대 그 사이버 수사팀 정도에서 할 수 있고, 그런 정도의 사안인 것 같은데, 이거를 경찰 서 단위에서는 하는 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은 어렵다라고 객관적으로 제3자가 뭐 제 이야기만 듣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만큼의 이런 그 중대한 그 피해 규모도 크고 좀 복잡다단하고 그다음에 뭔가 베이스적으로 지식이 같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강력계에 주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격투기를 하는, 뭐 표현을 이렇게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좀 그 경험상으로나 지식상으로 그런 베이스가 없는 상태의 사람한테 이런 사건을 맡겼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게 좀 그,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이거는 그 경찰서에서, 경찰서 단위에서 할 만한 사건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혼자서 했다라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정도의 사건들은 광역수사대 정도에서 그 수사를 해야 될 정도가 아니겠냐. 그러니 거기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국민신문고에다가, 경찰청 국민신문고에다가 제보를 하세요. 그러면은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다 본다 이거예요. 그 제가 거기에다가 처음에 쓰면서 국가수사본부와 강력수사대 사이버수사팀에게 해가지고 어, 이 제보 내용을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집회를 한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부실 수사에 대한 부분이고, 부실 수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리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거기, 저도 뭐 이런 경험은 사실 없다 보니까, 강남경찰서는 제가 갈 때마다 거기에 언론사 차량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집회를 하게 되면은 궁금해서라도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없었고, 그 다음에 경찰청에는 기자실이 따로 있어요. 출입 기자들이. 그런데 강남서처럼 민원실까지 들어가고 그 경찰 뭐 그 수사하는 쪽까지는 또 못 들어가지만, 그런데 이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출입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기자들을 만나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 이 A4 용지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것도 그 경찰 민원실에는 없어서 옆에 조그마한 25시 그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이면지에다가 그 기자분들을 찾습니다라는 그런 그 피켓을 간단하게 조그만하게 그걸 만들어가지고 들고 서 있었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일부러 한 시간 일찍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어려웠고,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부실 수사에 대한 부분을 경찰들도 어떻게 보면은 인정을 할 정도다. 그다음에 저는 뭐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그렇게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중앙지검으로는 다시 갈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어, 이 집회를 한 이유는 경찰 단계에서 넘어가기 전에 그 부실 수사라는 것이 먼저 경찰청 단위에서 확인이 좀 되면은 그 상태대로 넘기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게 검찰로 넘어가가지고 바로 그 모든 수사의 기록 기본을 레퍼런스를 경찰 쪽에서 부실 수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검찰에서 이 내용을 계속 리뷰를 하고 앉아 있는다고 하면은 저희가 힘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뭐 이 언론사 한 군데에서는 이 내용을 다 듣고서 기존에 나왔던 사기 유사 수신 또는 본지와 다르다는 쪽에서 배임을 위주로 해가지고 배임 행위라고 보고서 지금 취재 또는 자료도 받고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가져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존 거를 많이 봤죠. 다. 누구든지. 그런데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고 제가 이것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니까 그거를 제대로 들어준 쪽에서는 이게 이쪽 그 사기 유사수신 그다음에 본지라는 것과 이 배임이라는 것의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는 배임으로 다루려고 지금 저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부실수사다라고 경찰들은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다만 수사를 이 정도의 규모, 이 정도의 복잡 다단성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사건을 서 단위에서 그것도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이나 이거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 거기에다가 이 KOK라는 가상자산에서 돌리고 있는 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드스캔조차도 볼 줄 모르고 그리고 그 이드스캔은 사실은 보나 안 보나 뭐 볼 수 있으나 아니나 그건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비트이더 USDT 이 세 가지인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저희 지갑에서 넘겼을 때 넘겨지는 않는 쪽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거는 분명히 빠져나갔고, 그거는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 우리 앱상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채굴하기, 이런 걸로 완료를 시키지요. 거기까지만 되고 나면은 우리 지갑에 들었던 게 비트이더 USDT KOK가 어디론가 넘어가요. 그러면은 스테이킹 지갑 주소, 그러니까 내게 나가는 어떠한 주소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그러면 이거는 하늘로 솟아난 거예요? 뭐 땅으로 꺼진 거예요? 우리 자산, 우리가 스테이킹 했던 토큰, 코인들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분명히 스테이킹을 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넘어간 게 분명히 요 프로그램 상으로 뭐 그 내 정보에 들어가서 채굴을 클릭을 하고 거기에서 네 가지 나오는 것 중에 내가 보낼 수 있는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걸 지정을 하고 개수를 넣고 채굴하기를 눌러가지고 채굴하기가 완료되는데 이게 스테이킹. 근데 용어 자체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채굴이라는 말 자체가 안 되죠. 일단은 우리가 쓰는 용어상으로는 그렇지만 그거는 결국에는 스테이킹 절차예요. 채굴이든 뭐 채굴로 해가지고 걔네들이 적어놨는 그 사용한 용어가 채굴 또는 채굴하기로 하더라도
내 거에서 어디로 넘어갔을 때, 그럼 채굴, 뭐, 그 지갑이라든가, 그게 반드시 존재를 해야죠. 그래야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를 프로그래밍을 한 쪽에서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어디론가 분명히 들어갔다. 내 거에서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는 들어갈 데가 없으면 이어서 아예 빠져나가지를 뭐 안 해요. 분명히 지갑 주소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거를 모른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관련해 가지고 또 제가 언급을 했어요. 그러한 기능이 광수대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기능이 경찰청 내에도 있든지 아니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업무를 해줄 수 있는 기관과 연결을 해가지고 그거는 찾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만났던 교수님이 한 달 뭐 정도 이상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그거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찾을 수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개인이 해주면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못 해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에 경찰 쪽에서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게 경찰청 산하에서 그거를 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타 기관을 통해서 외부 기관을 통해 가지고도 그거를 할 수 있다. 이게 경찰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것과 관련된 설명을 했냐 안 했냐라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겠죠. 당연히 제가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그 진술을 했는 그 내용을 경찰이 도대체 얼만큼,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를 눈으로 확인시키기 위해 가지고, 녹화조사실이 아니면은 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녹화조사실에서 녹화를 한 2시간 정도를 했다. 그것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실질적인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레퍼런스로 들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경찰청의 정보관 정도가 되면은 뭐 적어도 경찰 대학교를 나왔다거나 뭐 경찰대학교는 어떻게 보면 수재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얼만큼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냐라고 봤을 때 분명히 이해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서 이해를 했을 때 배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경찰 서 단위에서 수사를 할 사건 정도의 것이 아니다. 이거는 상위에 있는 좀 전문성이 있는 쪽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담당 형사가 내가 처리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사건이라고 하면은 보고를 하고 경찰서 단위에서 못하고 시경 단위로 넘기든지 시경 단위에서도 그거를 여기에서 직접 수사를 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청 단위로 그러니까 이제 본청으로 넘겨야지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이가 없으니 잇몸으로 수사를 했다. 그러면은 잘근잘근 씹어야지 소화가 되고 잘근잘근 씹어야지만이 맛을 느끼고 잘근잘근 씹어야지만이 영양소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잇몸으로 그냥 제대로 씹지도 않고 그냥 삼킨다는 이야기는 이게 영양소라든가 영양소 보급이라든가 소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사에 대한 내용을 질적으로 따졌을 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그 기본 바탕이 뭐 그 자질이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울산경찰청에서는 3명 내지 5명이 수사를 그 사기 유사수신 뭐 본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러 건의 사건을 병합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어요.
사기 유사수신, 뭐, 그, 본지라는 거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유사수신은 예를 들어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유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 풀은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커뮤니티 풀에서 받는 그 투자금은 어디에 투자를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화폐가 아닌 일반 법정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 뭐 KOK를 거기에 투자를 하게 한 거지요. 그래서 이게 유사수신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유사수신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은 보관의 개념이에요. 예치를 해놓은 걸 보관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없어. 두 번째, 본지. 본지는 뭐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법정 통화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명한테 한 뭐, 초창기에 들어온 사람이 내가 그 뭐 본지가 찰스 본지가 니한테 뭐 한 달에 뭐 10%를 준다거나 100%를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투자를 한 사람이 투자를 한 거에 얼마를 주겠다라고 뭐 수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했는데 이 사람이 한 번 받고 나니까 다음 사람을 또 소개를 하는 거지요. 그 소개한 금액들이 또 똑같은데 모여요. 모였는 거에서 앞에 먼저 한 사람한테 그 수익을 먼저 줘요.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또 한 번 받게 되겠지요. 그러면은 전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했는데 뭐 한 10만 원을 첫 달에 이 사람이 받고 그럼 90만 원이 남아 있고 다음 이 사람이 한 달 받고 두 달 받고 해보니까 좋아서 다른 사람 또 소개했다. 이 사람은 100만 원에 1000만 원을 넣었다.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첫 번째 사람한테 또 고날이 돼가지고 또 그 10만 원을 주고 이 사람한테는 1000만 원을 넣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주겠죠. 그러면은 100만 원을 주고 나면은 900만 원에다가 아까 여기에 한 3개월을 줬다. 그러면은 70만 원이 970만 원이 남은 걸로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한두 달 받아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 소개한다. 그래가지고 또 뭐 더 많은 사람들의 금액들이 여기에 모이면은 앞서 있는 사람들부터 차곡차곡 주는 거지요. 원금들만 들어와 있는 거에서 조금씩 수익을 계속 주는 거지요. 이게 본지의 구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폰지가 아니다라는 게 우리는 분명히 현금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그 국내 거래소에 우리 개요케이가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트론이나 리플을 사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은 트론이나 리플을 산 데에 돈을 다 준 거예요. 그 트론이나 리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내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옮기고 나서 개요케이가 상장이 돼 있는 데에서 그 드론이나 리플을 팔면은 USDT를 갖게 되는 거지요. USDT를 가지고서 KOK를 사고 또는 비트나 이더 USDT는 그 국내 거래소에서도 그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게 KOK가 넘어가 가지고 그 KOK를 산 거를 그 거래소에 산 거를 내 지갑으로 넣고 내 지갑에서 몇 개를 스테이킹을 하겠다라고 한 거고, 스테이킹을 할 때는 내가 몇 개를 했는데 몇 개 곱하기 플랫폼 가격, 그게 KOK면은 7달러, 뭐 USDT나 그 다음에 USDT면은 시장 거래소 가격이나 이 플랫폼 가격이나 똑같기 때문에 1달러로 쳐가지고 100개를 넣으면은 100달러, US 달러로 표시를 해놓은 것뿐이죠. 비트도 그렇고 이더도 그렇고 개수로 넣어요. 그 다음에 어, 암호화폐로 우리는 스테이킹을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서
보상을 줄 때, 본지 같은 경우에는 모아놨는 거에서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아놓은 데서 주는 게 아니고, 스태킹 해가지고 모아놓은 데서 주는 게 아니고, 보상 재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씩,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마다 그 보상률에 따라 가지고 이 보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요 지갑에 들어있던 것들이 나도 받고 다른 사람들도 각각 다 받아요. 소개받은 사람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테이킹 했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본지가 아니에요. 사기. 사기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의적으로 기망을 일단은 해야 되고, 그런데 돌려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넣는 게 현금을 넣었으면 현금으로 그대로 돌려받을 수 없을 때는 사기로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넣은 거는 분명히 KOK를 어떤 식으로 사든 내가 KOK를 이미 가격이 계속 출렁이고 있는 이거를 사가지고 내가 넣은 거예요. 스태킹을 할 때는 KOK든 USDT든 비트든 이더든 이거를 넣어놨다고요. 그러면 넣어놓은 상태에서 내가 가져갈 때, 페이지를 할 때, 플랫폼 가격으로 그 금액을 개수로 플랫폼 가격으로 나누면 다시 개수가 돼요. 넣을 때도 개수를 넣어가지고 플랫폼 가격을 곱하면은 US 달러로 표시가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기 좋은 말로 네가 이만큼을 넣었으니까 이만큼을 돌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개수로 돌려주지 US 달러로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면은 저희가 지금 뭐 그 인터넷 상에서 검색어를 KOK 사기라고 치면은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무지개수로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전의 그 내용들을 다 보시면은 계약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놈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면은 계속 그냥 구버전 가지고 계속 가도 돼요. 구버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콘텐츠도 더 넣고 뭐 쇼핑몰도 좀 이 조금만 대가리를 좀 썼으면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 가격 변동성에 따라 가지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쇼핑몰의 가격이 좀, 지불을 하는 KOK의 가격을 잘 이게, 맞춰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살 때는 KOK 한 개의 가격이 3달러였는데, 아니, 1달러였는데, 한 뭐,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1KOK가 3달러가 됐다 그러면은, 사는 입장에서는 물건을 쇼핑몰에서 사는 입장에서는 내가 한 개를 살 때 요거의 가격이 3달러라 갖고 내가 세 개를 지불을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이게 3달러 되니까 요거의 가치는 9달러가 됐다. 라고 하면은 사는 입장에서는 사고 싶겠어요. 거꾸로 판매자 입장에서도 요게 지금 1달러라 가지고 내가 요 가격을 3달러로 해가지고 케어케를 세 개를 받았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게 0.1달러가 돼버렸다. 그럼 세 개를 곱해봐야 0.3달러밖에 안 돼요. 그럼 손해잖아요. 그러면 제품을 올려놓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어떠한 뭐 그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뭐 보상을 그 어떠한 담보금을 만들어 놓고서 그만큼의 보상을 좀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판매자가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 가격이 거래소의 가격이 상승이 됐을 때는 거꾸로 니도 거꾸로 토해내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쇼핑몰이라는 것도 활성화가 될 수가 있겠죠. 이용을 하는 데에 아주 우리가 내 돈 가지고 직접 쓰는 것보다는 보상받은 거 가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물건을 좀 살 수도 있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모든 것들은 일반적으로 그 알고 있는 것들은 이 일반적이라는 건 결국에는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뭐 유튜브든 기사든 뭐 그런 내용들이 어느 한 단체의 것이 거의 같은 내용이고 우리 그 KOK 프론티어 협의라고 하는 이쪽에서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그걸 기사화했다라고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다른 쪽에서 대부분이 나갔을 건데 그 내용이 정말 한번 보세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울산경찰청에서는 그만큼의 수사 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금방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내용을 따졌을 때는 수사를 하기에 정말 심플해요. 복잡할 게 없어요. 근데 업무상 배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계약 관계를 봤을 때, 그리고 공지 주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일단은 엉망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내놓은 내용으로는 자기들이 계약을 하고서, 한 역할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놨는 내용, 그거를 봤을 때 또한 이게 지금 현재 상태와는 180도 다른 거다. 다 가지고 가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다. 심지어는 지금 우리 KOK 플레이 이 앱 자체는 완전히 지금 올스톱 상태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쭉 했던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기록을 그 근거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쭉 들으신 분들은 이게 사기 유사수신 폰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계속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거는 배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주식회사, 그러니까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이에요. 이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은 한국어로 그 업체명을 이야기를 하지만 주식회사 미디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게 나와요. 미디움 파운데이션, 뭐 메타엠, 그러니까 미디움 LTD, 메타엠, 그다음에 K 스테디움 PT 이런 것이 여기에 미디움 인코퍼레이션, 미디움까지 다 합치면은 이 전부 다가 누가 지금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따져보면은 주식회사 미디움의 임직원들이에요. KOK 재단이 있어요. KOK 재단, 우리는 강지원이라는 작자에 대해 가지고는 그냥 1기, 2대 그 황동섭이 다음에 그 재단 이사장이었다. 잘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뭔가를 했는 거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있을 때 미디움 파운데이션과 2021년 4월 15일에 계약을 했다고 해요. 플랫폼 운영권에 대한 계약을 한대요. 그러고 나서 5월 7일에 주식회사 미디움이 이미 인수 계약을 해가지고 인수를 한 쪽에서 다시 받았대요. 그런데 공지로 가보면은 미디움 리미티드로
계속 공지가 나와요. 3주 후에 미디움 INC로 매각을 했잖아요. 그럼 미디움 INC가 나와야 되는데 미디움 INC라고는 나타난 적이 없어요. 메타엠 나오고 그다음에 K 스테디움 팀이 나오고 그다음에 K 스테디움 PT가 나와요. 그때쯤에는 미디움 아니 저거 KOK 재단도 한두 번씩 뭐 가뭄에 콩 나듯이 툭툭 나와요. 근데 전 재단 이사장이 있을 텐데 전 재단 이사장은 자기가 공지를 낸 적이 없다 이거예요. KOK 플레이 앱에서 공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든 게 KOK 파운데이션 홈페이지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근데 KOK 파운데이션의 공지가 KOK 플레이 앱에 나왔던 거예요. 아세요? 그쪽 피해자 단체는 이런 내용을 아세요? 접근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비번도 모르고 접근 권한 자체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KOK 파운데이션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2023년 3월 8일인가 토마스 프레이가 재단 이사장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 홈페이지가 저들 손으로 넘어가고 거기에 공지가 그렇게 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전 재단 사무총장 강영규라는 사람이 거기에 몸을 담지 않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어떻게 홈페이지 접근을 해가지고 그런 걸 날릴 수 있었겠어요? 전 재단 이상 최영규 이사장이 그거를 오픈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KOK 파운데이션 홈페이지를 구축을 할 때 모든 그 홈페이지를 그 개발해준 그 업체와 컨택을 최영기 이사장이 했을 것 같아요. 전 사무총장이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전 사무총장이 하죠.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이 공지를 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재단 이사장도 가질 수 있고 사무총장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전 재단 이사장이 사무총장이 간두고 나서 비번을 또 바꿔버렸대요. 바꿔놨는데 누군가가 그 비번 자체가 또 바뀌어가지고 전 재단 이사장, 최영기 이사장은 접근을 못하고 그게 다른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개발한 업체에다가 내가 이, 어, 전 사무총장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비번을 잊어버렸다. 재설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받아가면은 최영규 이사장 날라가는 거죠. 최영규 이사장이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날라가 버려요. 접근을 못 해요. 그러고 나서 KOK 파운데이션 홈페이지가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KOK 파운데이션이라는 우리가 봐야 될 그 홈페이지가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안 돼요. 그리고 이상한 그런 내용들만 주구장창 올라왔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뭐 칠레에 뭐 여자 저기 연애 관련된 거 뭐 그런 내용들 올라왔는 거 제가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어려운 내용들 그거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게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KOK 파운데이션에 나왔던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따져봤을 때 KOK 파운데이션 홈페이지도 주워먹어. 개발사가 이 앱 하나 만들어주면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앱을 개발한 쪽에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그 스테이킹 절차에 보라색 박스를 개발을 해주는데 해주고 나니까 그 상태에서 이 스테이킹 됐는 게
어디에 스태킹 되도록 하려고 하면은 연결을 하는 부분, 이거를 이 개발 업체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께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개발사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2022년 4월부터 해가지고 최영규 이사장의 말보다는 누구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김판종이라는 사람 이름을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누구 입을 통해서? 송가병이겠죠. 강영될 거고. 거기에 뭐 여러 고 레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줄기차게 우리가 그 비근한 예로 KOK 플레이 V3 버전이 딱 그 신버전이 나오면서 첫 화면에 로그인 하기 전에 거기에 첫 얼굴이 등장하는 첫 얼굴이 누군지 아세요? 다 알고 있잖아요. 김판종이에요. 최영규도 아니고 강지원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개발사의 대표이사 얼굴이 거기에 나타나요. 처음에. 다 아시잖아요. 어떤 미친 그 회사가 재단에서 개발 용역 이런 계약을 해서 일부분을 좀 맡기는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재단 이사장이 나타난 게 아니고 개발사의 대표이사 얼굴이 나타난다는 이런 웃지 못할 정말 쪽팔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그냥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시기죠. 그러면서 V3를 발표한 6분 정도의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그게 내용을 설명하는 사람이 재단 이사장이 하는 설명이지 개발사가 하는 설명이에요, 그게. 이런 내용들을 그 경찰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뭐 검찰에서 수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그 기소를 하기 위해서 제 수사를 뭐 조사를 좀 더 했을 때 수사를 했을 때 이런 내용들 다 알아야 돼. 어느 누구도 기자도 경찰도 제가 이 표현도 했거든요. 일반 피해자들은 금융 피해는 그냥 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또 아는 게 유사수신, 뭐 본지 아니냐. 다단계라고 하면 그냥 본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데 대부분은 금융 피해가 생기면은 저놈들은 사기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범죄자들을 이게 쉽게 표현을 하려고 하면은 제 입에서도 튀어나올 수 있는 게 사기꾼이다. 저놈들은 정말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죠.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금융 범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금융 범죄에는 사기, 유사수신, 배임, 횡령, 뭐 기타 등등 절도 뭐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집회를 하면서 제가 직설적으로 듣지는 못했지만은 서단에서 할 취급을 할 사건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혼자서 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뭐 어려운 거고 그렇다 그러면은 상급 기관에다가 이관을 첩을 시켜야 되지. 이관을 시켜야지만이 이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담당 수사관이 할 수 있는 게 잔뜩 일을 주면서 처리를 하라고 그러니까 했다. 그렇게 해가 종결을 딱 시키면은 제가 어제 그
집회를 하면서 프랭카드를 그렇게 적어놨어요. 부실 수사 해놔놓고, 피해자는 지옥행, 범죄자는 천국행 티켓 제공이라고 적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혈세가 우리를 죽이는구나. 우리의 혈세를 받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를 지금 어떤 사람 자살을 한 분도 계세요. 죽인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면은 이거는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 불송치 해가지고 뚝 넘겼는데 검찰에서조차도 필터링이 안 되고 그냥 불기소 탁 쳐버리면은 끝나버려요. 그럼 다 수사기관의 첫 번째 수사한게서 잘못된 거지요. 근데 검찰에서 보니까 입출금 내역서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몇 개가 들어왔고 그날에 얼마의 가격으로 해가지고 몇 개가 들어왔다. 이게 토탈 금액, 토탈 숫자가 있는데 요거를 토탈 금액에서 토탈 숫자를 나눠버리면은 그날에 각각의 그 뭐 비트만 비트, 이드만 이드, USDT만 USDT에 하루에 모였던 금액들, 그 다음에 하루에 모였던 개수, 요거를 요 금액에서 요거를 개수로 나눠버리면은 그날의 시세, 평균 시세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수사가 부실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어요? 전 재단 이사장한테서 나왔다 그러면은 내부 자료잖아요. 우리는 다른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제 개인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가 없다. 스테이킹도 우리가 비트이도 USDT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들을 벌써 포기를 했어야 된다. 이런 시간조차도 아깝다. 이런 시간에 조금이라도 쉬고 내일을 위해서 뭐 이 체력을 좀 쉬게 그 신체를 좀 쉬게 해놔야죠. 내일 에너지를 발산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소수가 해도 있잖아요. 뭐 어떤 데는 뭐 조직을 꾸며서 몇 명이 하는데 실제로 거기도 따지고 보면은 보수자는 190명밖에 안 돼요. 우리 몇 명이 있을 것 같아요? 토탈 인원은 1625명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고발자에 포함이 된 사람은 숫자가 적어요. 그런데 저쪽보다는 훨씬 많아요. 이유가 다를 넣지를 못한 이유가 처음에는 다 받았어요. 경찰에서. 그래서 한 1,500명 정도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위임장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위임장 그 문제 때문에 일부는 좀 빠져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서 저거 할 거예요. 진술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진술을 하면은 저희한테는 그 약이 되는 게 아니고 독이 돼요. 어설픈 진술은 우리한테 독이 돼요. 그러면은 그 규모로 봐도 우리가 커요. 근데 거기에 단톡방에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쭉쟁이들이에요. 거기에서 주장하는 사람들 내용을 따지면 그렇잖아요. 형사 고발에 참여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도 변제를 받는 게 다가 아니고 민사소송까지 가야지만이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쪽에서는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축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런 사람들 포함해서 거래소에서 이 KOK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KOK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최소한의 그 가격, 뭐 거래소의 가격에는 그 그대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래야지만이 뭐 자기가 손실을 본 거를 그 회복을 한다거나 최소화한다거나, 저는 뭐 최소화하고 이게 아 뭐 내가 넣었던 만큼을 찾겠다 이거 이상이에요. 왜? 비트이드 USDT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나눠주면서 뭐 니는 얼마 있으니까 얼마 줄게, 니는 이렇게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가격을 무조건 하고 우리가 손실을 보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되고, 그 가격이 올라가야지만이 이게 기본적인 정상하고, 나머지는 제대로 이제 갖추기만 하면 돼요. 그,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전에 또 뭐 영상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제 소수의, 정말 소수의 인원이, 제가 오늘 정말, 어, 그냥 참고 넘어가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고 나서 저희 단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절반 정도는 제발 좀 나가주시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읽는 것조차도 뭐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고,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정말 힘드니까, 힘드는 것 중에서도 1년에 제가 원래 어떻게 보면은 7월 10일에 집회 한 번 하고 11월 21일에 집회 한 번 했고, 작년에 그 부산시 때문에 부산시 집회 때 제가 주최를 해가지고 한 번, 세 번 했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날 거기 오신 분들도 다 힘들어요. 누구 하나 힘 안 든 사람 없어요. 근데 저의 일인가요, 이게? 여러분들의 일이기도 하고, 80만의 일이에요. 근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 집회한다면서, 그렇게 힘든다면서, 세계의 사람 저 정도 모였네. 거들떠도 안 볼 거예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전달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다음에 우리가 그 조치를 해야 되는 것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거 해놨으니까 적어도 국가수사본부라든가 광역수사대, 뭐 사이버수사팀에서 그 내용을 한번 보게 된다 그러면은 거꾸로 서로 지금까지의 수사 기록들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검토를 할 수도 있어요. 검찰로 넘어가가지고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경찰 입장에 쪽팔리는 거죠. 검, 검수완박이라고 하나요?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가지고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는 경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서, 옛날에는 검찰의 감독하에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 무혐의로 이거는 불송치를 할 수도 있고, 혐의 있음으로 해서 송치를 할 수도 있고, 수사에 대한 권한을, 수사에 대한 종결권은 거기까지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불송치를 시켰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이런 식으로 했느냐?
말 너무 웃기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넘어가가지고 다시 재수사를 해가지고 넘어왔을 때 그걸 보고서 경찰에서 불송치를 시켰는데 기소를 하게 됐다고 했을 때 쪽팔리는 쪽은 경찰이겠지요. 경찰청이겠지요. 모든 경찰관이 다 나쁜 사람이 아니고 모든 경찰관들이 다 무능한 게 아니에요. 저희 담당 경찰관도 어떻게 보면 강력계에서는 대단히 잘하는 경찰관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은 적합지 않은 수사관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시위를 하면서는 심지어는 제가 오늘 어, 어젠가 명단 중에서 오늘인지 어젠지 명단 중에서 중국 분이 두 분이 한국에 사시는 중국 분 두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사람이냐고 이름을 물어보니까 한 사람만 가르쳐 주더라고요.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단톡, 그 다음에 협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다섯 손가락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부끄럽지 않나요? 그래서 뭐 강 건너 불구경 하시는 분들 제발 나가 주시고 뭐 여기에 관심 없으신 분들 다 나가 주세요. 저는 그 숫자를 한 100여 명으로 봐요. 적어도 한 80명 정도는 나가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게 싫으신 분들도 나가 주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입장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간도 많이 흐르고, 피로감도 있고, 둔감해지기도 하고, 다 좋다 이거요. 다 이해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온 게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였다. 그만큼을 준비를 하고, 제공을 하고, 설명도 하고, 입증도 시키기 위해서 설명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한 것들이 결국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관성 없이 수사관이 네 번 바뀌었던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디든 간에, 뭐, 변호사면 변호사, 뭐,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언론사면 언론사, 기자, 그 다음에 경찰이면 경찰, 다 한 가지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뭐 경찰 쪽에, 국회의원 쪽에, 뭐 정치권 쪽에, 그 다음에 언론사 쪽에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에 다른 피해자 단체까지도 내용을 정확하게 좀 깊숙이 좀 들여다봐라. 우리는 적어도 제가 진행을 하는 거에서는 그 모든 내용들의 출처가 저희가 지금 법적 상대로 하는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만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재단 이사장까지 했던 사람으로부터 히스토리부터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자료까지도 특히나 이런 입출금과 관련된 내역서 이런 거는 거기에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사람한테서 받은 거예요. 다른 쪽에서는 뭘 받았을 것 같아요? 다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증거 자료가 1,4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깐다 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도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까지 하나 하면은 알면서도 이제는 지금까지 주장해온 바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또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시인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데미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도 지금 커뮤니티 풀이지 뭐 케이스 스타디움이 아니에요. 커뮤니티 풀에 투자를 했을 때 기관 투자자들처럼 큰 손들이 돈 벌어 처먹던 거를 이쪽에서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처럼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거기는 투자를 하는 하나의 회사예요. 케이스 스타디움이라는 거 지들 거 될 수가 없어요. 투자를 해야지 뭐 노드 역할을 하든지 뭐 지랄을 떨지 실제로 뭐 자기들이 하나하나의 노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노드면 뭐예요? 자체적으로 운영해요. 그거 전부 다 크립티드라는데 그러니까 뭐 거기에다가 다 운영권을 그 맡겨 놔놓고 돈 매달 페이 하잖아요. 매달 한지 뭐 3개월 단위로 하는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도 이게 맞다 안 맞다를 그러니까 스스로도 제가 보기에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해 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정을 하는 순간 어느 날 밤에 돌아다니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대낮에도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몰라요. 똑같은 입장이 아닐까 싶어요. 진득히 자료를 하나하나씩 정상적으로 제대로 설명을 듣고 제대로 내용 파악을 한다 그러면은 전부 다 이 내용, 이 사건, 이 사태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운영사, 김판종 씨, 송가병 씨, 그 다음에 저쪽 그 피해자 측 그 대표라고 하는 진현자 씨, 뭐, 이행규 씨, 뭐 그 이무호 씨, 이런 사람들하고 공개 토론하자고 하잖아요. 피해자들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운영을 해온 업체니까 대표가 그렇게 잘났다면서요. 그러니까 공개 토론하자 이거죠. 그리고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이라는 사람도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을 이 프론티어라고 늘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잘못됐는 거를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라도 공개 토론에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면은 공개 토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정상적으로 유튜브에 올린다고 했을 때 누가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쪽이 더 이득이에요. 근데 왜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피해자 단체조차도 내가 정말 US 달러로 스테이킹을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자기들은 사가지고 들어가면서 암호 화폐 KOK를 비트 이더를 사가지고 플랫폼 가격으로 곱해가지고 거기에 너 그렇게 스테이킹을 했는데 곱해져가지고 플랫폼 가격으로 곱해가지고 거기 US 달러로 표시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보상을 지금까지 받아왔다는 거 자기들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이 그 손해본 그 피해를 본 금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전에 해지를 15만 명이 했어요. 15만 명이 한 내용, 15만 명이 해지를 할 때, 제가 해지를 한번 시켜줘 봤거든요.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은 해지를 시켜줬어요. 개수로 나와요.
어디 US 달러로 받아요? 그 기본조차도 지금은 지키지 않고서 그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피해자들이 똑바로 알 수 있도록 서로 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니까 빼잖아요. 다 숨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뭐라고 해요? 니들 다 모였고, 니들 그 뭐 비전 하나 갖다 놔놓고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저와 대적을 해도 상관없다고.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자료 준비해가지고 옆에 실제로 그 설명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한테 갖다 줘가지고 해도 좋다 이거요. 혼자서 하겠다는데, 그거는 여럿이니까 여럿이 모여가지고 다 뭐 20명, 20명, 100명, 100명 다 와가지고 해도 좋다 이거예요. 왜 못해요?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씩 질문을 했을 때,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오입금 되는 것 빼갖고 가잖아요. 개인키. 개인키가 내가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입금을 시켜놔놓고 그 개인키를, 지갑을 가진 사람 거 아무를 몰라도 빼올 수 있어요. 개인키라는 게 12개 또는 24개의 단어, 영어 단어로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서 잃어버렸던 암호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암호를 새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암호를 변경을 하고 싶을 때도 내가 요건 모르는데 암호를 변경을 해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암호 찾기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넣어놨다가 다른 쪽에 뺄 수도 있고 다시 넣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간에 뭔 짓을 했기 때문에 시스템 점검 중에 오입금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입금이 됐는 걸 또 빼갖고 갈 수도 없고요. 개인 키는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요? KOK 플레이에 앱 지갑에 개인 키를 가지고 있냐고요. 경찰이 다 이야기해도 모르잖아요. 이게 범죄 행위인데,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느 한쪽에서 진행을 해주니까 뭐 당연히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당연이라는 거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쉬울 수가 없어요. 좀,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오늘 내용에 그 단톡에 그렇게 올렸던 거 자체가 199명은 뭐예요? 199명 중에서 한 100에서 한 80에서 100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화 하더라도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뭐 어떠한 것도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제발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기 싫어요. 어제와 같이 그런 거를 한번 하고 나니까 얌체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그리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다 뭐 정말 여유가 있어갖고 했느냐, 그것도 아닌데, 하다못해, 그래 도 참석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글이라도 하나 올리신 분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그 전에 뭔가를 하셔도 다 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나머지들은 그조차도 뭐 둔감해요. 니들끼리 해라. 나는 보다가 뭐 그 부치나 보고 뭐 떡이나 먹겠다. 뭐 이런 식인지 사실 어제 내려오면서 막좀 운전하는 것도 밤 운전했다가 뭐 저도 나이가 이제 60에 가까이 되다 보니까 힘들어요. 아침 8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9시 반쯤에 도착을 했으니까 13시간 동안 운전하고 서서 설명하고 또 경찰관한테 설명하고 또 차 타고 내려오고 이게 다예요. 어제는 목젖도 이렇게 좀 주저앉았는 것 같은데 오늘 뭐 그래도 열이 안 나서 다행이지. 그냥 뭐 쉽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둔감하고 하는 일 없고 그러니까 뭐 이 함께 한다는 모습 자체가 뭐 좀 안 보인다는 거에다가 아예 지금까지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 사실 저는 어제 구미에서 출발하면서 차도 제가 운전을 한 이유가 구미 김천 지역에 그래도 사람들이 예전에 정말 많았어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길래 제가 한 명, 한 네 명까지는 태워갈 수 있으니까 네 명이라도 좀 채워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대구에서 올라오신 분이 한 분이 같이 갔고 누군가가 저처럼 해준다 그러면은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것처럼 하는 상태에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정말 대놓고 한번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데 제가 이 일에 지금 한 2년 4개월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특히 오늘 여기 뭐 저희 줌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다 어, 일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꼭 필요할 때 어, 모여 주십사 하면은 모여 주시고 뭐 하셨는데, 이번에 사실 일정이 좀 급한 게 있었어요. 제가 경찰청 시위 때 그 이야기도 했어요. 시경청장한테 민원을 넣는 거를 답변을 담당 수사관한테 들으라고 했는데, 거기에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남겨도 열흘이 넘도록 답변조차 없다. 이게 경찰에서 하는 저거 절차고 그 민원에 대한 조치냐. 검찰로 언제쯤 넘어갈지 그것만 그거를 확인을 해야지 일정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늦어져 가지고는 경찰 단계에서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는 게 없겠다 싶어 가지고 급하게 좀 했고 그래도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을 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뭐 못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수 있고 뭐 아프셔갖고 못 오시는 분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도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한 거고. 근데 그 창원에서 두 분 오신 분은 두 분 다 일을 하세요. 근데
남매가 저희 단톡방에 계시지도 않았는데 요번에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그분들은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매번 봤거든요. 심지어는 뭐 그 힘드신데도 후원까지 해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저희 단톡방에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어제 그 명단을 체크하신 분이 저한테 주셔가지고 바로 그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초대를 했는데 제발 좀 나가주실 분들은 나가셔가지고 저쪽 그 다른 피해자 단체 뭐 그 지금 어 사기로 해가지고 돈 받을 수 있답니다. 거기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나가실 분들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 제가 내보내기는 지금은 사실 좀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좀 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냥 같이 있다는 것 자체도 좀 싫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